이번에는 동사 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작 동사 기부를 대하면 우리말 주다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크 동사와는 상반되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부의 사전적 우리말 의미는 주다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대상에게 주는 상황 표현에서는 수요성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어서 문법적으로는 사형식 수요 구문의 대표동사로 자료화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기부가 쓰인 구문들 대부분은 그렇게 분석되지 않습니다. 예문 3, 4, 5에서 모두 주다라는 의미로는 적용할 수 없고 예문 6에서의 경우는 그런 의미를 적용하면 술에 주어진다가 되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 들 것입니다. 예문 7에 쓰인 기브업은 우리말 포기하다라는 의미로 구동사화해서 인지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기브가 쓰인 구문들을 분석해가며 각 구문에서 작용하는 공통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 표현은 주는 동작 행위로 이해하기 좋은 구문입니다. 상대가 가져간 돈을 자기에게 되돌려 달라는 행위가 성사되면 그 돈은 유로부터 미에게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영어 표현은 주다라는 우리말 의미로 수용하면 무난하겠지만 예문 1과 이 같은 표현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다라는 동작 의미는 가지도록 건네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예문 1에서의 표현 의도는 화자 아이가 아들에게 고등학교 교육만은 받게 하겠다는 것이고 예문 2에서의 표현 의도는 희가 기자회견을 벌인다는 것이라서 주다라는 행위적 의미를 적용하기가 애매해집니다. 본문 2 표현도 해석은 주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들은 우유를 주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필요로 하는 송아지나 사람이 테이크함에 따라 몸 밖으로 내보내질 뿐입니다. 본문과는 달리 예문 1에서는 젖을 주어야 한다로 해석하지 않고 젖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더 카우가 주는 행위의 주체이면 소 자신의 의지로 기부 행위를 했겠지만 해석된 의미에서 볼 때 우유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인간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소의 행위는 주는 동작이 아니라 내보내는 동작이 타당해집니다. 현금 인출기 역시도 주체적으로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테이크 행위에 따라 내부의 것을 밖으로 꺼내놓는 동작만을 할 뿐입니다. 예문 2의 표현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ATM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놓는 것이고 이 표현에 기부가 쓰인 것이므로 기부의 역할 기능은 원래 있던 것이나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표현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기부의 역할 기능이 원래 있던 것이나 곳으로부터의 이동일 때 소유의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3 표현이 단지 주는 상황에서의 표현이면 유에게로 소유가 이전되는 것인지의 여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구문이 빌려줌의 상황에서 발화되었고 본문이 해석이 옳다면 기부는 소유 이전까지를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문 1을 보면 소유 이전과 무관한 상황에서 기부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예문 1 표현은 요리하는 비법을 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습득해서 지니게 된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라서 그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비법이 자리 이동 후 소유가 이전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내보내진 대상이 다른 곳에 존속되어 있게 될 뿐입니다. 예문 2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아이가 등에 업힌다면 아이의 위치가 이전되어 아빠의 등에 있게 되는데 이 현상을 소유 이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동 후 거기 머물러지게 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기부 동작으로 이전된 대상이 거기 머물러져 있음을 수용하고 다음 구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의 내용이 매매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면 객실을 소유 이전하지 않음은 자명합니다. 투숙객을 상대로 한 대화이면 기부 동작이 실현된 이후 유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의 역할 기능은 주는 동작에 따른 받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주는 동작에 의한 존속을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문 1과 2에서도 보면
기부 동작에 의해서 대상인 마이오드와 유이트가 내보내져 머물러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 1에서는 마이오드가 온잇에, 다시 말해 이트로 표현된 그것에 온으로 밀착되어 있게 한다라고 구체화한 표현이라서 그 말의 책임짐을 강조해 준 것이고, 예문 2에서는 집안에 좋은 예절의 무게를 두려는 표현에 기부 동사를 선택한 꼴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렇듯 내줘서 머물러지게 되는 머무름 현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몇몇 구동사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기부 동사의 역할 기능은 내보냄이 있고 나서 그 내보내진 행위나 대상물이 머무름 상태로 있게 하는 동작 동사로 작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 구문에서의 내보내진 행위는 담배 피우는 행위일 것이고 그 행위가 머무름의 상태가 되게 했다는 표현이 됩니다. 업스모킹만을 흡연 표현에서 생각하면 흡연은 일시적인 동작이 아니라 습관에 따른 일정한 반복을 보일 것이므로 반복되는 그 스모킹 동작 형태는 전치사업에 결대로 이끌어지게 하는 상태임을 드러내주는 이미지정에 따라 희가 흡연의 지속 상태에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업스모킹 상태는 기부 동작 이후의 결과를 부가한 상황 구체화억구이기 때문에 영어의 발화 메커니즘으로 가정하고 도입한 심층적 구조 분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 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펼침 구문 1에서 보면 자신은 수동 대상이고 희의 능동적인 개입의 행위에 따라 그 자신은 흡연 지속 행위를 내어놓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내보내진 행위는 업 상태로 구체화되는 심층 구조를 가집니다. 표층 구조에서 이해해보면 기부의 내줌 동작은 내보낸 그것을 계속 머물러지게 하는 결과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게이브 동작의 수동화 상태를 구체화하는 부가절에서의 업은 머무름의 지속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의 결로 표현해 이도 대상을 지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기브업은 내줌 상태의 지속을 드러내므로 포기가 표현될 것입니다. 예문 2와 3은 부가된 전치사에 따라 머무름이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치사 2는 속성 이용이라는 역할 기능을 합니다. 기브인도 기브업이 그렇듯 수거화되어 인지하게 만드는 구동사로 나타나는데 주어가 행위를 할 때 인이 의미 지정하는 속성대로 이용됨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문 2는 자신의 의지는 포기하고 아내의 속성 내에 머물러지게 됨을 표현하게 됨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예문 3의 아웃 역시 영역 이탈 기능으로 기브가 드러내는 머무름의 상태를 영역 이탈의 상태라고 부가했으므로 호흡의 정지를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브와 테이크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테이크 동작이 가져다 머물러지게 한다와 같은 심층적 역할 개념으로 작용하는 것을 참조하면 기브는 대상을 내줘서 머물러지게 하는 사역적 역할 개념으로 작용하며 서로가 상반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살펴봄에서 기브 동사에 작용하고 있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브 동작은 있던 것에서 내보내는 방출 행위를 합니다. 둘째, 기브로 표현되는 내주는 행위는 대상의 존속이 전제됩니다. 셋째, 기브에 의한 대상의 방출 결과는 머물러지게 되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도출한 기브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동사 기브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